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차종원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고음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차종원 쇼는 조금 더 활기차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데요. 선생님, 근데 이 포즈는 무슨 포즈인가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침 예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침할 때 꼭 소매를 가리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저는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센스 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왼쪽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오스킨 성형외과의 이태근 선생님이신데 지난번에 웰 에이징 어드바이저 방송도 해주셨고 또 필러 팩트체크 영상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오늘 처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선생님 소개 조금 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고요.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실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은요. 연세고음 피부과의 윤나영 선생님이신데 오늘 저희 비욘디에 처음 함께 해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술과 성형, 나에게 맞는 초이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부부이시라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함께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정도요? 결혼한 지는. 네. 까먹고 있었습니다. 까먹고 계셨어요. 네.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학교 동아리에서 같은 사진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사진 동아리에서 우와. 같이 선후배로서 만나게 됐습니다. 연애는 얼마나 하시죠? 연애는 한 6년 정도 했고 이제 우와. 결혼한 지는 12년 정도 돼서 진짜요? 네, 한 20살 조금 넘었을 때 만난 것 같아요. 우와, 그럼 거의 20년을 네, 함께. 20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져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병원은 삼성역 7번 출구로 네, 알고 네. 있고요. 네, 선생님 네. 병원 위치는 이제 관악구로 알고 네. 있는데 피부과 성형외과인데 왜 같은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부부래도 맞지 않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또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물론 성형외과적으로 피부과적으로 같은 뭐 의견을 나누고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네. 또 각자의 병원을 하면서 각자 또 보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유로 아마 홍 박사님과 여 박사님도 이렇게 따로 계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정한 주제로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다양한 시술도 많고 다양한 성형 수술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에게 맞는 시술이고 성형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방송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시술과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조금 더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을 위한 시술과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40대 이후, 뭐 40대, 50대, 60대 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노화라는 건 결국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 피부층,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지방 근육층의 처짐 혹은 이제 피부층의 수분도가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노화의 한 일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정도에서는 수술과 시술이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생각하는, 피부과 의사가 생각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돌출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40대 이후부터는 결국 노화는 시작이 되고요.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40대 이후부터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광대 쪽에서 보면 이 광대 쪽에 선생님 새로운 네. 기술 사용하십니다. 네.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이 광대 쪽에 가장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거를 조금 더 써주세요, 선생님. 네,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네. 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처지면서 결국에는 팔자가 생기고 그리고 조울이라고 해서
불독처럼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부 자체의 수분도나 콜라겐이 또 떨어지면서 피부과적으로 잔주름이 더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피부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화이팅! 신체 노화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화, 또 하나는 햇볕이나 아니면 오염도에 따른 외부 자극에 의한 노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면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에서부터 보신다면 이제 가장 겉에는 이제 피부가 있겠고 네. 피부 밑층, 근육층, 인대들이 붙어 있는 층, 그리고 이제 뼈 쪽으로 5개로 층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5개 모두에게서 노화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각 층별로 항노화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든지 성형수술 방법이 이 각 층을 다 네. 노화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네, 레이저나 아니면 시술마다 그 층별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받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받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먼저 뼈에 대해서 먼저 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람브로스 이론이라고 해서 미간 쪽이 조금 더 튀어나오고 나이가 들수록 광대 쪽이 조금 더 들어가는 시계 방향으로 뼈의 모양이 변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화가 넓어지고 뼈가 감소되는 골소실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가장 속에서 우리 몸의 그 이제 피부를 지지해주는 골들이 변하고 소실됨에 따라서 지지층이 무너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피부의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부 조직에 대한 노화는 중력 이론과 최적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데 중력 이론은 페이셜 리가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기둥이 중력에 의해서 조금 느슨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처지는 거죠. 네. 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방의 볼륨이 작아지거나 움직이는 것들을 최적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노화가 일어나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는데요. 뭐 뼈는 사실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방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볼륨이 감소하고 우리가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나 얼굴 안에 있는 조직들도 결국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20대나 30대의 지방은 굉장히 젤리처럼 쫀득쫀득하다면 40대 이후부터는 지방 자체가 굉장히 좀 연한 지방, 그러니까 뭉클뭉클한 지방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이 화살표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지금 화살표 모양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건조해지고 지질이 저하되고 피부 두께가 감소하면서 사실 탄력이 저하되겠죠. 이거는 피부 원장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피부가 이제 노화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피부 건조와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감소됨으로써 탄력도 저하되고 피부 장벽 회복 능력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각 층별로 다양하게 노화가 진행되므로 이제 노화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각 층별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야 네. 옛날 얼굴로 돌아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다양하게 성형 수술과 시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밑 지방 네. 재배치에 대해서 네. 이제 이태근 선생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왜 이것부터 준비를 했냐면 4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이제 수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눈 밑쪽의 수술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다른 얼굴의 그 어떤 부위보다도 노화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이쪽 부분이요. 그렇죠. 네. 눈 밑쪽이. 그래서 눈 밑쪽이 변화가 오게 되면 일단 피곤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해결이 되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눈 밑에가 변화가 오는 양상은 뭐 근육형도 있고 다크형도 있고 지방형도 있고 종류가 진짜 네, 많아요.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특징적으로 오는 현상이 있고요. 아토피나 건선이 있는 분들은 또 특징적으로 오는 현상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 형에 맞게 수술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40대 이후부터는 사실 피부 자체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를 절개해주는
수술, 하안검 수술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하안검 수술로 넘어가시는 게 결국에는 가장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하안검만 하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하안검과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같이 하면 좋아질까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중요한 건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도 일종의 하안검 수술이에요. 그런데 20대나 30대들은 피부 탄력이 좋으니까 네. 결막을 통해서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흉터를 남기지 않은 채 눈밑의 상태를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개념이고,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피부를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도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눈밑에 지방 재배치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20, 30대가 하는 수술이고 40대 이후부터는 이제 하안검 수술로 하안검 넘어가게 되는 수술을.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아니, 홍 박사님께서 네. 하안검 수술까지 같이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셨거든요. 혹시 맞습니다. 아세요, 선생님? 네,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비포 앤 애프터가 네. 정말 큽니다. 그 맞아요, 차이가 정말 맞아요. 멋져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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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도 그냥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또 눈밑 연구소를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랑 네.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성형외과학회 내에서도 항노화 연구회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와. 저는 가장 이제 성형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눈밑과 그다음에 얼굴의 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오. 얼굴의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특히 이마 거상 혹은 이제 안면 거상 이쪽 안면 거상. 그리고 목주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목주름도 관심을 리프팅이 가지고 돼요? 네, 됩니다. 아, 진짜요? 네, 그것도 수술로서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해주세요, 이따가. 네. 네. 이 사진은 아까 무슨 사진인가요? 이 네.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넘으면 항상 이제 눈 밑에가 바뀌면 제가 굉장히 젊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일단 눈 밑이 해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얼굴 자체가 훨씬 밝아 보이고 맞아요. 훨씬 생기 있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에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피부 처짐이 같이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흉터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깥쪽 부분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한 분이라고 보시면 어느 되고요. 부분이요, 선생님?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시면 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끝 네. 부분만 절개를 합니다. 이게 티가 왜 하나도 안 그러냐면 나요. 네. 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남진 않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시듯이 지방이 불룩한 것도 있지만 피부가 처지면서 이 고랑 자체가 더 깊어 보이는 거거든요. 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게 되면 고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랑을 덮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그 피부도 같이 당겨보는 리프팅을 거. 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 끝부분을 이렇게 당겨보면 이게 피부가 같이 끌어올려지는 게 맞아요. 보이시거든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잡아 그렇습니다. 당기시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은 개념 자체가 모든 시술이나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보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으로 나의 예전 상태로 가장 곱게 바뀌는 게 요즘 모든 수술과 시술의 목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애교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예전 기존의 클래식한 하안검 수술은 여기를 다 절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애교가 사라집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뒤집힐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특히 한국 여성분들은 40대, 50대만 돼도 피부 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끝부분만 절개를 해서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끌어올리는 하이브리드 수술 방법이 가장 많이 좀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되나요, 네. 선생님? 그 눈 안쪽 부분은 젊으신 분들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피부가 처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피부만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수술이 같이 동반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복 기간은 얼마나 돼요? 회복 기간은 한 4일 정도 걸리고요. 4일 정도요? 그리고 실밥은 5일 정도 후에 5일 푼다고 정도?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 딸기80님하고 금부시님도 너무 좋아졌다고 비포 앤 애프터가 확실하네요. 이렇게 또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루끼끼님도 전우가 어떻게 이렇게 뚜렷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네. 네. 결국에는 리프팅이나 주름 모든 피부과적으로 성형외과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저희 성형외과 쪽에서는 클래식하게는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이 가장 흔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 안면 거상 수술은 쉽게 말씀드려서 피부가 처진 만큼 절개를 해서 피부를 끌어올려주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얼굴 근육층 우리가 스마스층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스마스층을 좀 더
늘어난 부분만큼은 잘라주고 다시 꼬매거나 혹은 우리가 스트링 수처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치듯이 서로 꼬매줘서 최대한 다시 잡아당겨주는 수술이 일어나고요. 네, 지난번에 웰 에이징 그 맞아요, 방송에서 설명해 맞습니다. 주셨던 것 그래서 같아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처진 피부를 이 귀 앞쪽으로 해서 크게 절개를 해서 끌어올리는 수술이죠. 근데 이 수술 방법은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회복 기간이 좀 길고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수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때 선생님께서 지난번 방송에서는 15년 전께 네. 해주실 수 있다고 오히려 하셨는데 15년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20년, 25년까지도 젊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마다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피부 탄력이 많이 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그 피부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지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이 만족도를 봤을 때는 대부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은 훨씬 젊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정도만 젊어져도 너무 행복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위험성도 분명히 따른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그럼 되죠. 어느 위험성이 있나요? 아마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안면에는 안면 신경이 지나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안면 신경 쪽에 우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안면 마비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도치 않는 안면 신경의 마비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물론 회복 기간 자체, 그러니까 그 수술 자체만의 회복 기간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수술인데 이제 그런 안면 마비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이 수술을 정확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이 네. 방법으로 네. 진행을 하면 그런 네.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그렇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주셨거든요. 이 방법은 네. 지금 보시다시피 물결 치듯이 꼬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링 수처라 그러는데 물결 치듯이 꼬매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 절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재발이 빠르겠죠. 네, 그래서 클래식하게 이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부작용을 남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스트링 수처를 좋아하는 원장님도 있고, 네. 아야 수술하는 김에 아무래도 정확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효과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뒤처럼 정확하게 스마스층이 얼굴균층이 처진 만큼 잘라내고 다시 꼬매주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원장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개인마다 원장님들마다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선호도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효과를 덜 보더라도 난 안전한 게 좋아. 이러면 맞아요. 이제 네네.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렇죠. 네.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딸기팔공님께서 리프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거 받아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윤나연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실리프팅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만 해도 상담을 하면서 실리프팅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확히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PDO 성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일단 가시가 있습니다. 실리프팅의 기본적인 건 가시가 있는 실을 있죠. 그렇죠. 네. 가시가 있는 실을 얼굴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 가시가 얼굴에 들어가면 피가 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피가 나는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메커니컬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저기 피가 난다. 저기를 빨리 힐링시켜야겠는데 그러면서 미친 듯이 콜라겐이 방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주변 쪽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이제 다시 재생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훨씬 탄력 있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흉터를 내는 맞습니다. 거죠. 상처를 내는 거죠. 네. 상처를 일부러 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으로 그 주변에 콜라겐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량 방출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실리프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끌어당겨서 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실리프팅 자체는 끌어당기는 면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것의 그 유지 기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쪽에 콜라겐들을 방출해서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실리프팅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그게 레이저 장비랑 비슷한 원리죠. 원리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거의 같은 원리인데 그쵸.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커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네. 그러면은 유지 기간이 긴 건 어느 거예요? 유지 기간 자체는 사실은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리프팅 자체가 유지 기간은 더 길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유지 기간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게 내가 얼마만큼의 면역 작용을 가지고 이게 콜라겐이 방출이 됐냐는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 기간보다는 쉽게 말하면 콜라겐을 폭풍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할 건가, 혹은 레이저를 통해서 좀 꾸준하게 콜라겐들이 늘어나게 할 건가,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그런 후기도 봤어요, 선생님. 이제 실 리프팅을 받고 났더니 저처럼 이렇게 광대가 있으신 분이 더 심해져.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더 부각되더라, 그렇죠.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실 리프팅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으시는 근데 건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내려옵니다. 네, 그거 다 내려와요.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실이 들어가서 이걸 당기면 네. 당연히 여기에 광대라는 큰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피부나 아니면 피부 밑에 있는 근육층이나 지방층들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즉각적으로 그런 효과는 보일 수 있겠으나 또 붓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거를 자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간은 얼마나 정해야 될까요? 저는 적어도 1년 정도는 보고 1년에 한 번 받으라고 정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요. 봤어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찝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메케니컬이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자극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시가 달린 실을 그냥 얼굴에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조직들이 말려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겉에서 보는 거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찝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찝히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뭐 원장님들마다 셀라인을 넣는다거나 혹은 그 부분 쪽에 작업을 해서 그 부분 찝힌 살이나 찝힌 근육은 풀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면 풀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찝히는 경우가 보통 일주일 안쪽으로는 나타나면 그건 즉각적인 처치에 의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찍 와야 된다. 그렇죠. 네. 골든타임이 지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 리프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선생님. 종류. 실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요. 네. 네. 실의 종류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건 PDO 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트라는 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실이 진짜 있는데요. 많아요. 예전에는 실 자체도 워낙 종류가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하나로 통일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O라는 실이 가장 이제 대중적인 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실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 다 녹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든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는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실도 있었고요. 또 안 녹는 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5년 정도가 되면 녹는 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 녹는 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런 안 녹는 실이나 이런 것들의 부작용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PDO라는 실로 통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리프팅 레이저 질문 선생님 진짜 많아요. 지금 준비되셨죠? 다음 이제 리프팅 레이저 질문인데 그 전에 안면 거상 수술 질문을 받고 갈게요. 이제 안면 거상 수술은 50대쯤부터 하나요? 조금 당기려고 하는데 회복 기간이 아마 한 달 걸리겠죠? 라고 베라베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안면 거상 수술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면 거상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절개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마 부분이 먼저 처지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마 부분이 처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눈썹 자체가 처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 윗부분이 약간 볼록해 보이면서 좀 어두워 보이고 그쵸. 좀 피곤해 보이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마가 많이 처졌다면 이마 거상이라는 게 가장 먼저 추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옆쪽이 처졌으면 우리가 템플 리프팅이라고 해서 이 옆쪽을 절개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안면 거상술은 언제 하는 거냐면 중안면이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을 때. 여기 부분이요? 그렇죠. 네. 중안면 부분 자체가 도저히 피부 자체도 너무 처지고 그다음에 안쪽에 근육이나 지방들 자체도 너무 처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럼 뭐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다 네.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환자분들마다 팔자를 정말 없애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지만 네. 그거를 부자연스럽게 없애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그쵸, 너무 이렇게 확 다리 위로 그렇죠. 피듯이 이렇게 피고 싶으신 분은 다리 위로 없죠. 우리 얼굴을 필 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움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안면 거상술은 이거는 꼭 말씀드릴게요. 팔자를 피는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면 이 팔자 쪽에 우리가 인대들이 쫙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뼈랑 피부를 잇는 벽인데 우리가 안면 거상 수술을 할 때도 박리 범위가 이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당겨 올리는 거는 이 팔자의 그 윗부분을 당겨 올리는 거지 이 팔자 부분을 당겨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팔자가 생기는 이유는 이 자체가 처지는 이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를 끌어올림으로써 팔자가 덜해 개선되는 보이는 거죠. 네, 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안면거상 수술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사실 수술 방법이 없고 이 하나밖에 없고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이 안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수술이라는 보루로 이제 시행이 됐지만 요즘은 사실 환자분들 50대만 돼도 어느 정도의 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수술은 대신에 크게 박리 범위가 들어가는 대신에 확실하지만 그게 보통은 50대쯤부터 하냐 그건 아니고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도저히 다른 레이저 장비나 이런 것들이 대체되지 않을 때 네, 효과를 못 볼 때 그렇죠. 그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미니 거상술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미니 거상술도 일종의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안면 거상 수술은 절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회복되는 과정이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흉터가 많이 남고요. 그쵸, 네. 그래서 미니 거상 수술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환자분들마다 처지는 부위가 다 달라요. 이마가 처진 분들도 있고 이 눈썹 부분이 처진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안면 부분 이게 다 네. 다르게 되면 턱 아니면 이렇게 부분 뭐 신부볼 나오는 분들. 그래서 미니 거상 수술은 쉽게 설명드리면 귀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4, 5cm 정도 절개를 하되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흉터를 덜하게 남기고 대신에 그거는 끌어올릴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미니 거상 수술도 하시면 좋아지는 타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니 거상 수술을 해서 난 거상 수술은 좀 부담이 되니까 미니 거상을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미니 거상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분들이면 미니 거상 수술이라고 저희가 이름은 붙였지만 그것도 일종의 안면 거상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수술하면은 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수술하기 전에도 저희도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의사가 생각지 못한 부작용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사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그렇죠.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눈밑 수술도 마찬가지고 리프팅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눈밑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작용 자체가 훨씬 덜한 편입니다. 대신에 수술을 하더라도 뭐 거상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베개 효과가 있는데 내가 이걸 베개 효과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 정말 오버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버된 수술은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맞아,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특히 40대, 50대 이상 분들 상안검 하고 나서 반 이상은 나 수술하고 나서 너무 인상이 강해졌어. 너무 무서워졌어. 오버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수술이든지 시술이든지 여러분 꼭 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의 효과를 내면 나는 적어도 7, 80 정도의 효과를 낸다. 만약에 7, 80 정도가 됐는데 한 10 정도로 더 가고 싶다면 그거는 본인의 주치의사님과 뭐 상의를 해서 조금 더 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버가 되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거는 항상 본인도 조금 내려놓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항상 보전적으로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설명 네.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아니 들파기님께서도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최고죠.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딸기팔공님은 심지어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이제 리프팅 레이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하이프 리프팅 레이저인데 네. 울세라, 슈링크 등으로 이제 대표되는 장비죠. 고강도 집속 초음파 장비로 초음파가 조직 내 분자의 진동 유발에 마찰을 발생하고 그것을 돋보기처럼 모으며 스마스 층에 써머 렌즈를 존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타디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스 총에다가 똑같이 아까 실 리프팅처럼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하이프 장비는 슈링크 울세라 더블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돋보기로 네. 이렇게 종이를 태워보신 적 다 있으실 있죠. 거예요. 다들 그 있으실 원리랑 그냥 거예요. 똑같습니다. 빔이 나가서 거기를 태우는데 그게 어느 층이냐면 스마스라는 얼굴 근육층이에요. 네, 아까 그 그래서- 안면 거상술도 스마스 층을 맞습니다. 잡아당긴다고 그러니까 스마스 층이 했잖아요. 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이프 리프팅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통통한 볼살이나 이제 턱 밑에 효과를 좀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써마지 고주파 리프팅 레이저는 써마지가 이제 피부 조직에 가해진 전기 에너지가 분자와 진동과 마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콜라겐 등의 조직 변성과 재형성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진피층 콜라겐 리모델링 시키는 벌크 히팅 반응이 생김으로써 시술 후 2, 3개월 후에 스킨 타이트닝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 이제 하이프처럼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작아진 효과는 없지만 이제 컨투어가 정리가 되면서 피부 결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타이트닝 되는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게 궁금해요. 고주파랑 초음파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초음파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네. 고강도로 스마스층에 특별히 에너지를 줌으로써 더 많이 타이트닝 시킬 수도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지방층도 약간 녹여준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좀 V라인을 더 살려주는 거죠. V라인을 그러면? 살려주고 네. 좀 더 리프팅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주파 리프팅이라는 것은 이제 콜라겐을 형성시키는 반응을 통해서 그냥 타이트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뭐 울서마지 해가지고 그러면 고주파랑 초음파랑 같이 네. 이렇게 하면 네. 그만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리고 이 질문도 궁금해요. 그 램프 요정님께서 이제 30대 여성분이신데, 아까 질문 조금 내려주세요, 피디님. 아니요, 여기 그 흰색 질문창 봐주시면 비용 때문에 걱정이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세라를 받고 싶지만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썸업 슈링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 네, 저는 이제 가성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슈링크도 사실 잘 쓰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은 이제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성비를 생각하면 슈링크를 사용하시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다른 레이저나 관리를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공연을 보시거나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이제 좀 관리 차원에서 하신다면 이제 슈링크도 슈링크로.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까요?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한 번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다면 울세라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의사의 스킬도 더 많이 중요하고 그 환자의 인디케이션과 환자의 그 피부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꼭 울세라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이제 슈링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리프팅 레이저 같이 하는 것도 권해드리는 편이고, 오리지널을 좋아한다면 울세라를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조부건님은 하관에 살이 많고 트러블이 있는데 써마지를 받아야 할까요? 써마지보다는 다음 설명해드리는 인모드 받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40대, 60대들은 저는 울세라는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왜요? 그러냐면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빔이 나가서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지방도 녹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40대, 60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50대만 넘어도 광대 밑부분이 꺼져요. 그래서 울세라를 받고 나면 이 얼굴 살이 그나마도 꺼지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더 꺼질 꺼지면서 수가 있구나. 오히려 울세라나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밑부분,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더 불룩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0대 이상 분들한테는 오히려 고주파, 그러니까 써마지나 인모드 같은 뭐 이렇게 고주파 관리 쪽을, 고주파 레이저 쪽을 좀 더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럼 빨리 인모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인모드는 지방이 많은 피부를 석션해서 고주파 전기가 흘러서 지방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셀룰라이트가 감소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아까 보셨던 이제 이중턱이나 심부볼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주파로 피부 타이팅 효과도 있고 안색 개선 함께 할 수 있는 레이저인데요. 첫 번째 스텝이 불필요한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주로 이제 이중턱이나 이제 이렇게 깊은 심부볼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이게 1단계죠. 네, 1단계죠. 이제 두 번째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피부 결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잡티는 홍조 레이저를 같이 받음으로써 피부 안색까지 좋아지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모드를 받을 때요, 선생님. 뭐 한 번 가서는 오늘은 뭐 첫날은 1단계만 받고 뭐 둘째 날은 뭐 2단계만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첫날 가서 1, 2, 3단계를 다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보통 첫날에 2단계 또는 3단계까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인모드는 이제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해서 3번 이상으로 진행을 하실 거고, 이제 나중에 유지 치료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요즘 인모드랑 에어젯이랑 같이 이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죠. 네.
김인채님께서는 인모드 한번 받아보셨나 봐요. 인모드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네.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이제 그 다음 레이저는 이제 프락셀과 틱셀 리프팅 레이저인데, 프락셀은 레이저 빔이 표피부터 진피까지 침투함으로써 정상 주변 조직의 재생 효과로 표피와 콜라겐이 리모델링 되는 것이고요. 틱셀은 피부 표면에 고온의 팁이 닿아서 진피열이 도달해서 피부가 리모델링 되는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락셀은 다음과 같이 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손상된 부분과 주변 조직이 있는데요. 정상 조직에서부터 재생이 됨으로써 피부 콜라겐이 형성되고 잔주름과 모공, 흉터 등이 좋아지는 레이저고요. 틱셀은 고온의 팁이 닿게 되면은 주변의 열이 닿게 됨으로써 두세 달에 걸쳐서 콜라겐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처음에 틱셀이 닿았을 때 이게 건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솔루션을 흡수시킴으로써 피부 재생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보니까. 네. 네. 이거는 이제 틱셀 레이저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프와 같은 장비는 이제 살이 퉁퉁하신 분들에게 U자, 존으로 많이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T자 존이나 아니면 입가나 눈가 같은 곳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하이프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번 슈링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이쪽 눈 밑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여기 할 수가 밑까지만 없죠. 이렇게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피부층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퉁퉁하신 분의 이제 U자 라인까지는 하이프를 잘 잡을 수가 있지만 네. 이제 눈가나 입가 같은 곳들은 얇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거의 겉에 표면이세요. 그래서 프락셀과 틱셀처럼 이제 겉에 표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 위주로 하시고 이제 같이 스킨 부스터를 함께 사용한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에서는 깊은 주름과 함께 잔주름도 이제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많이 하는 하이드 리프팅인데 이제 물광 주사라고도 하죠. 수분을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을 네. 네, 맞습니다. 네. 공급을 하는 건데 진피 내 수분이 공급돼서 주변의 섬유 아세포 자극돼서 콜라겐 생성이 증가되는데요. 이제 얼굴, 목, 손등 다 다양하게 시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후 사진을 보면은 이제 피부 컨투어가 변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피부가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 광이 나기 때문에 물광 주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네, 물광 피부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 물광 주사는 여러 번 맞아야 그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맞으면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히알루론산이 분해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길게 유지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시술하는 게 좋고 아니면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이제 복합적인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또 아프다면서요. 예, 아프기는 한데 네. 이제 모든 피부과 시술은 아프지만 거의 참을 수가 있고 참은 만큼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잠깐의 아픔은 조금 참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뻐지시려면 참아야 돼요. 네. 네. 다음은 어떤 거죠? 네, 이제 나이가 들면 눈물 도랑이나 앞광대, 볼에 피부가 탄력이 감소가 되는데요. 이쪽을 즉각적으로 채우려면 필러를 사용하면 되겠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그 외에 이제 피부에 콜라겐을 형성시켜서 진피 내 볼륨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려면 스컬트라나 에스테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컬트라 에스테필은 이제 4주마다 재시술을 하고 2, 3일 이상 시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 살이 차게끔 하는 시술입니다. 스코트라랑 에스테필이 정확히 뭐예요, 선생님? 이제 PLLA라고 하는 입자인데요. 이거를 넣어서 피부 이제 꺼진 곳에 넣게 되면 네. 꺼진 곳에 넣고 마사지를 하면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볼의 꺼진 부분이 차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 PLA를 넣어서 내 몸에 콜라겐을 형성시켜서 자연스럽게 꺼진 부분을 채워주게끔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시술 받고 이제 유지 치료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술 기간, 그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 그것도 들었어요. 이 스컬트라의 부작용이 하나가,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을 들었었어요. 그래도 스컬트라는 잘 채워지는 편이고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 가장 큰 건 결절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콜라겐을 형성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결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이제 집에서 자가 마사지를 함으로써 결절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자극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가르쳐드리고요. 이제 일주일 후에도 병원 내원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마사지 고주파 시술을 받으면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네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달짜님께서 현실 부부인가요? 이승원 선생님 표정이 너무 딱딱해서 시강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딱딱하게 계셨어요. 아니요. 네.
뭐 딱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 필러나 스컬트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네. 이제 프랙티컬하게 필드에 있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 중에 요즘 보면 특히 옆볼이나 이런 부분 꺼져서 지방이식이나 필러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특히 옆볼이나 보통 많이 꺼지는 부분, 이 옆볼 같은 경우는 특히 계속 말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면서 많이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러를 넣고 또 넣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꼭 설명드릴 때 만약에 뭐 필러나 아니면 지방이식을 해서 계속 이 꺼지는 부위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는 스컬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작용이란 게 결국에는 결절 혹은 이제 뭉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뭉침 현상은 사실 시술을 받고 나서 한 1, 2주 정도 마사지만 잘 해주시면 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러처럼 젤리가 들어가서 계속 있다가 녹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콜라겐들을 자극시켜서 진피 자체를 두껍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럽게 내 볼륨을 채울 수 있다. 대신에 필러나 지방이식을 바로 한 것처럼 스컬트라가 그렇게 볼륨감을 주진 않아요. 즉각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지만 6개월, 12개월이 지나면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필러나 지방이식처럼 그러면 이동하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네네. 그것도 큰 장점인 것 네. 같아요. 네. 특히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유지가 어려운 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계속 문제되는 게 필러나 지방이식이 중력에 의해서 나중되면 처진다. 이게 가장 네.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스컬트라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훨씬 프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강점은 분명히 있는 시술이다. 그러면 어느 부위를 맞으면 가장 큰 저는 효과를 볼수 보통 있을까요? 옆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옆볼이요? 네, 옆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힘든 부위거든요. 네. 팔자는요? 팔자는 필러가 좋을까요? 스컬트라가 좋을까요? 사실 팔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왜요? 뭐 사실 팔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을 해서 빠지는 부위이기는 하지만 그 부위만을 위해서 스컬트라를 맞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옆볼이 꺼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팔자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옆볼, 팔자, 중안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다 같이. 단지 팔자를 위해서 스컬트라를 만든다는 걸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그렇게 좋은 초이스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딸기팔구님께서 선생님 두 분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딸기팔구님 질문을 좀 볼까요? 그 동안 얼굴에 질문이 없었어요. 네, 동안 얼굴에 탄력주름 개선에 써마지 사용하는데 필러 보톡스 동시에 사용해도 되나요? 내성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제 울세라, 써마지, 리프팅 서로 어떤 피부에 시술을 하시나요?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네. 우선 필러 보톡스 동시에 사용해도 괜찮을지요? 예, 써마지 사용하시면서 필러 보톡스 동시에 사용해도 그 순서만 달리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바로 이제 필러 위에 써마지 하거나 그런 건 좀 피해주는 게 좋겠지만 이제 승려대 의사라면 그저 순서나 스케줄을 잡아서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시술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써마지랑 이제 보톡스를 먼저 하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후에 필러를 하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부가 전반적으로 많이 처졌거나 이제 아니면 피부 볼륨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중턱 있으신 분들. 이중턱이 있고 피부가 두껍고 이런 부분 그런 분들은 울세라 효과가 좀 더 좋으시고요. 써마지는 이제 피부에 살이 없으면서 이제 지방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프팅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해드리고 써마지는 사실 좀 비싸지만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는다면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생길까요, 선생님? 리프팅 레이저는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요.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늙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과 그 전의 모습을 잘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그렇지, 예쁜 모습이 맞아요. 내 모습이었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저는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울세라나 슈링크는 1년에 3번 이상은 하지 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빔이 나가서 결국에 그 부분을 지지는 거거든요. 히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히팅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요즘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링크나 울세라를 뭐 한 달 간격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히팅을 한 부분을 또 히팅하고 되면 결국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흉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울세라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적어도 한 4-5개월의 텀을 줘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썸마진이나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나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울세라나 이런 하이프 장비들은 그래도 조금 너무 그렇게 자주 받는 텀을 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선생님. 네. 네네. 조보건님께서 채널이 너무 유익해요라고도 말씀 주셨고, 감사합니다. 김인채님께서는 선생님 너무 예쁘시대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삼남삼녀시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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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스킨 부스터 남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스킨 부스터로 많이 사용하는 리쥬라는 연에서 얻은 DNA 중합체로서 피부 수분을 흡수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피부결을 좋아지게 만들고요. 줄기세포 엑소점 같은 거는 줄기세포의 특징인 세포 분화, 재생,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이제 피부 가장 겉에 맞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전반적인 컨투어나 리프팅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피부 결이 좋아지고 화장이 잘 먹고 안색이 밝아지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잔주름도 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 피부과 먼저 할까요? 그 시술 먼저. 그 레이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레이저는 어떤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레이저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얼굴을 가꾸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얼굴을 가꾸는 것이 꽃밭을 가꾸는 거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화의 변화에 따른 층별로 더 급한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미나 색소 같은 것도 검버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온다면 꾸준히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52세 때의 얼굴에 비해서 10년 뒤인 62세 때 얼굴이 훨씬 젊어 보이고 안색도 밝아지고 피부 결이나 컨투어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비싼 고가의 시술을 받기보다는 이제 1주나 2주 단위로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검버섯도 빼고 토닝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으시고 뭐 이제 비싼 시술 못 받아도 슈링크랑 인모드 정도의 가성비 좋은 시술을 꾸준히 받으면서 관리를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추천하기보다는 꾸준히 다니시면서 본인 얼굴에 맞게끔 이제 전문의와 상의해서 꾸준히 관리받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비싼 레이저를 한 번 받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꾸준히 받는 게 같은 좋습니다. 경우는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성형은 일단 눈 성형입니다. 눈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굴에서 가장 빨리 나이가 드는 부위를 보통은 눈 밑과 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뭐 섀도우가 있지만 눈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면 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40대 이상 분들한테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눈 밑. 눈 밑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 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사실 보면 이제 따님분들이나 아드님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는 너무 많이 권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얼굴을 봤을 때 가장 변화가 많이 온 곳.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온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거기를 코렉션한다. 그럼 대부분은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대 이상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비절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렇게 옆부분을 절개를 해서 하는 하안검 방법. 네, 그리고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너무 강해 보이지 않게 대신에 눈 위 자체가 너무 처지신 분들은 상안검을 추천드리고요. 내 쌍꺼풀 라인 자체가 있는데 피부만 처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눈썹 아래에서 절개를 하는 눈썹파 절개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저는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분들에게 만약에 500만 원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이제 눈 밑 교정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레이저는요?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각 층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나 울세라.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나이가 40이 넘게 되면 일단 얼굴 볼륨 자체가 꺼지는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울세라나 슈링크를 자주 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 저는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윗부분에 이제 지방층이나 피부 진피층 이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통은 써마지나 인모드를 권하죠. 근데 특히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턱 밑에 있는 지방도 같이 녹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턱 라인 자체를 좀 더 드러내고 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모드를 좀 더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신혜경님께서 우선 선생님, 윤 원장님 너무 예쁘세요 라고 하트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두 원장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쏙쏙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선생님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고 싶으시대요. 네. 잡티랑 주름 부분이 요즘 가장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제 잡티나 주름을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실 때 회복 기간은 오래 걸릴까 해서 시술적인 부분, 수술적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잡티는 이제 보통은 한 번에 치료받기는 어렵고요. 5에서 10회 이상으로 설명드리고요. 이제 한두 번은 딱지가 약간 질 수 있는 레이저 권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버섯이나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성 조명 같은 거 다 깎아야 되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상의 이제 시술 회복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수술은요? 네, 수술적으로는 일단 주름 부분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눈 밑쪽이나 이런 부분에 주름이 심하다면 하안금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니 거상이나 네. 아니면 미니 안면 거상이나 이런 걸 권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탄력 관리, 그러니까 탄력 레이저, 네, 써마지나 뭐 인모드나 울세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후방주주 은하님께서는 실뱅 같은 눈은 쌍꺼풀 수술을 3번 받으면 사람같이 되나요? 근데 실뱀 같은 눈도 가끔씩은 굉장히 매력적인 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아시다시피 쌍꺼풀을 해도 예전처럼 깊은 쌍꺼풀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맞아, 약간 자연스러운 속쌍꺼풀처럼 걸 자연스러운 네. 걸 원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 눈이 실뱀 같다면은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거를 권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을 봐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얼굴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어울리는. 근데 쌍꺼풀 수술 3번 받으면 사람 같아 보일까요? 그래서 한 번만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매몰법으로 네. 하나요? 아니면 절개법으로 그게 개개인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본인의 눈 위쪽의 지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매몰로 할지 절개로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뱀 같다는 뜻은 제가 볼 때는 눈 뜨는 힘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개 쌍꺼풀이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시술과 이제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선생님 1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 4월 달에는요 저희가 이제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을 위한 시술과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10시에 있을 코로나 랜선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